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워크큐 관련해서 이론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워크큐에 대해서 실습을 하기 전에 이론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제 워크큐가 도대체 어떤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시작을 하는 거랑 이런 거를 모르고 시작하는 거랑 이제 워크큐를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워큐큐가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워크큐는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어, 이 그림처럼 이제 작업할 일 목록들을 이렇게 잡큐로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rint my CV, print my invoice, print from X 이렇게 세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프린트를 해가는 방식, 이러한 방식이 워크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크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장, 잠금 및 보고를 하는 메커니즘을 저희가 블루프린트에 제공을 하고 이럴 때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큐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우를 잠깐 왼쪽에 화면 같이 보시면은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엑셀에 있는 스프레드시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복 수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와요. 이렇게 추출을 해온 거를 이렇게 워크큐에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쌓여진 워크큐, 잡큐들은 결국엔 디지털 워커, 여기 보시는 컴퓨터 모형들이 이 큐를 가져가서 잡큐를 하나씩 가져가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활용해 보면은 되게 간단하고 이거를 써야 된다라는 이유를 알게 되실 건데 이게 저희가 활용을 하면은 로고도 남고 그리고 이 DW 즉 RPA가 무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번째 건에서 오류가 났는지 그리고 로고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지금 이렇게 왼쪽에 있는 트럭, 택배차가 여기 택배 저장 창고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동을 하는 거고, 이거를 좀 저희 블록볼륨에서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면은 이 택배차에 있는 택배들이 아까 앞에 보셨던 스프레드시트나 이메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 담아주는 거예요. 지금 워크큐를 이렇게 쌓아둔 상태고, 이게 하나하나 박스가 큐 아이템, 즉 잡큐 혹은 큐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박스들이 쌓이게 되고 큐 아이템이 쌓이게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디지털 워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DW. 이 DW들이 이 잡큐 혹은 큐 아이템을 하나씩 가져가서 업무를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워크큐는 진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엑셀 데이터 보면은 테이블 데이터로 한 뭐 100건, 200건, 1000건 이렇게 여러 개가 반복이 되잖아요. 데이터가 저희가 RPA 업무를 수행할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씩 계속 그 프로세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다 넣은 상태에서 프로세스에서 블루프리즘 프로세스에서 이 아이템을 하나씩 가져와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큐가 전 페이지는 이렇게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왼쪽에는 체크 표시, 깃발 모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큐를 처음에 넣으면은 이런 점점점 모양이 펜딩 상태예요. 즉 대기 상태예요. 아직 DW가 이 일을 가져가지 않은 상태예요. 이 워크 큐를. 하지만 이 체크 표시랑 깃발 표시가 있는데요. 이 체크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 건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의미고요. 깃발 모양은 이 건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이 세션 처리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에러가 나면은 저희가 이러한 에러들은 왜 에러가 났는지 로그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에러가 난 거에 대해서 혹은 성공한 거에 대해서 각각의 로그를 저희는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나중에 실패한 것들만 대해서 로그를 봐서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에러 난 건에 대해서도 재수행을 할 수 있어요. 이 성공한 건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이 에러 난 건에 대해서만 바로 재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루프릴륨 워크큐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로고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보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몇 건이 성공했고 몇 건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워크큐를 사용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또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음, 이 태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는 태그에 에러 내용이 또 저장이 되는데 그 태그에 있는 에러 내용을 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 로그에서 제공해 주는 로고를 봐서 에러를 찾아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그에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실습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큐가 만약에 이게 다 체크랑 기발로 돼 있는데 얘가 점점점 다 펜딩 상태인 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큐들은 저희 여러 디지털 워커한테 해당 큐를 하나씩 이렇게 분배를 하고 병렬로 한꺼번에 동일 프로세스를 수행을 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수가 하루에 처리해야 될 건수가 10,000건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로봇 하나로만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디지털 워커를 2대 더 늘려서 총 3대로 이 10,000건에 대한 데이터를 각각 동시에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로봇당 3,333개 정도씩 나눠서 이렇게 동시에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워크큐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여러 번에 대한 워크큐 아이템이 있을 때 그 큐 아이템을 공유를 해서 다른 디지털 워커, 로봇한테 분배를 해서 이제 동시에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DW가 가져간 아이템은 다른 DW에서 못 가져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브젝트 플로우를 보면은 간단해요. 이렇게 저희 컨트롤룸에 있는 워크 아이템, 점점점 펜딩된 상태에 있는 워크 아이템을 저희 블루프리즘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오브젝트 워크큐를 활용을 해서 이 스튜디오에서 이 건을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템 파일 이렇게 가져와서 프로세스에서 활용을 하고 프로세스 활용이 끝나면은 아이템 7 다음 거 가져와서 다시 프로세스 활용하고 이렇게 반복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가져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건을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한 건을 가져왔을 때 저희 컨트롤룸에서 보여지는 상태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점점점 말고도 이 점점점이 펜딩, 그리고 아까 보셨던 체크 표시, 그리고 깃발 표시. 체크 표시는 성공했다. 깃발 표시는 예외가 났다. 자물쇠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DW가 이 점점점 펜딩 상태인 거를 데이터를 올 경우 이 점점점점이 이 자물쇠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물쇠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은 다른 디지털 워커가 이 자물쇠 모양으로 된 거는 가져가질 않아요. 그 밑에 있는 다음 워크 아이템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워크큐 실제 저희 블루프림에서 화면인데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게 저희 콜렉션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컨트롤룸에다가 워크큐로 넣은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 컬렉션 변수 안에 헤더가 어카운트 아이디가 있어요. 그리고 컴퍼니 네임도 있고 컨트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시스템 탭에서 이 큐를 생성하는 데에서 이 키 네임 이쪽에다가 어카운트 아이디 아까 컬렉션 변수 안에 있던 헤더를 넣으면요. 이 컨트롤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컬렉션 변수 안에 있는 어카운트 아이디 컬럼 안에 있는 밸류들이 여기 컨트롤룸에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컨트롤룸에서 이 아이템 키를 이 변수, value로 보여지게 할 수 있고 그거를 설정하는 거는 시스템 탭에서 key name 여기서 아까 컬렉션 변수에 있는 헤더 명을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룸에서 큐를 넣었을 때 아이템 키 값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컨트롤룸에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개인 사용자의 뭐 고유 비밀번호,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 개인정보가 담긴 것들, 이런 것들은 아이템 키로 지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저희 QA 스테이트는 총 4가지고요. 차례대로 여기서부터 읽어보면은 자물쇠 모양, 잠긴 상태, 그리고 깃발 모양, 예외 상태, 점점점이 펜딩, 보류 상태, 체크 표시가 컴플리트, 완료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큐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 서큘러 패스라고 해서 이 우측에 보이시는 이 플로우처럼 getNext 아이템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하나씩 가져가고 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뭐 마크 아이템 체크 표시를 해서 컴플리트로 체크를 해서 쭉 가서 여기서 다시 getNext 아이템으로 다음 거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 표시 프로세스가 돌면서 활용한 큐들을 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는 지금 몇 개가 로드가 됐고 몇 개가 워크가 됐고 컴플릿은 몇 개고 그리고 이셉션은 몇 개가 났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mplete after multiple attempt라든지 뭐 exception 이런 것들 개수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률, 실패율 이런 거 계산할 때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블루프리즘에서 워크큐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 시큐리티, 보안, 거버넌스 1, 2,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 일관성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안 쪽을 좀 보면은 저희가 워크큐에 이제 다양의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사용자의 고유 정보, 개인 정보 혹은 민감한 데이터 그리고 혹은 금액 관련 데이터 같은 거를 애초에 큐에 데이터를 넣을 때 저희는 암호화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해서 들어가게 되어서 뭐 악질 사용자나 뭐 타 사용자가 DBA에 접속을 해서 뭐 해당 데이터를 조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시스템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조회를 한다 해도 이제 암호화가 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가 검색을 한다 해도 안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사용자 권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롤 베이스로 특정 사용자 중에서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해당 워크큐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를 하거나 추출을 할 수 있게 사용자 권한 제어를 통해서 저희 보안 쪽에 있어서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워크큐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몇 건이 성공을 했고 몇 건이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에러가 났는지 이러한 보고가 혹은 리포트가 필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블루프리즘에 있는 워크큐를 활용을 하면은 한 달에 이 해당 프로세스는 몇 건이 성공을 했고 몇 건이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건에 대해서 추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자가 이제 큐 아이템을 체계적이고 직관적이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건으로 프로세스가 구동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자동으로 저희 블루프릴림에서 로그를 남겨줘요. 매 액션, 매 스테이지, 섬세한 부분까지 다 로그를 남겨주고요. 그래서 운영자는 해당 로그를 보면서 이제 에러를 처리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00만 건의 데이터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5번째, 10번째, 뭐 20번째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만 에러가 났다고 하면은 저희 워크큐를 활용을 해서 특정 몇 번째 에러가 난 건에 대해서 직접 조회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 에러가 난 건에 대해서만 재수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생을 하면서 운영자가 좀 더 체계적이고 직관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컨시스턴시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큐를 사용하면 일관되게 개발할 수 있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블루프림에서 큐를 사용을 할 때는 큐를 넣는 거, add q, 그리고 큐를 가져오는 거, get next empty item 이렇게 큐를 가져오고 혹은 큐를 넣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양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어도 저희가 큐를 활용을 하다 보니 이 저희 블루프리즘 스튜디오에서 로직은 되게 항상 큐를 넣고 큐를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하게 개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나중에 이 해당 로직을 이해하고 혹은 수정하고 할 때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개발하고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워크큐를 사용하면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